현선 씨 양력에 번역서가 꼭 들어갈 텐데 순간 접착제라는 그런 제목으로 들어가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출판사 워크룸프레스입니다. 읽었다 치고에서는 한 권의 책을 다 읽었든 덜 읽었든 안 읽었든 하여간 읽었다 치고 그 책의 매력과 존재 이유를 찾아봅니다. 저는 워크룸프레스 20번 편집자 이동휘입니다. 저는 워크룸프레스 16번 디자이너 유현선입니다. 요새 쇼핑한 물건을 하나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전 또 굉장히 쓸데없는 걸 샀는데 대단히 아름다운 촛대를 샀습니다. 하지만 인센스 아름답습니다. 초 아니요. 그냥... 캔들을 진짜 꽂는 진짜요? 촛대. 클래식한 촛대. 크리스마스를 위해서. 도희 씨는 뭐 사셨어요? 저는 유난스럽다. 이것을 샀습니다. 얼마 전에 편집부에서 도쿄로 출장을 다녀왔어요. 거기 신주쿠에서 유니클로를 한 3군데 다니다가 잠바가 사고 싶어서. 근데 저널 스탠다드라는 곳을 에스컬레이터 내려오다가 봤죠. 그래서 딱 맞아 보이는 것이 있어서 샀습니다. 외투 위에 입기 좋습니다. 최근에 해인서 셔츠도 사셨잖아요. 맞아요. 요즘에 옷을 그러네. 진짜 많이 사시죠. 이거는 피시테일 파카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지난번에 패션 스타일리스트를 다룰 때도 드러났겠지만 워크룸프레스는 패션에 관심이 많죠. 저희 웹사이트 검색창에 패션이라고 치면 여러 책들이 나오는데 가령 일본 현대 패션사 다루고 있는 아메토라, 패션 글 쓰시는 박세진님의 패션 대 패션, 그리고 일상복 탐구, 스니커즈만 다루고 있는 올해의 스니커즈, 헤비듀티라는 일본의 패션 문화를 다루는 헤비듀티 등등 있습니다. 오늘의 책은 그 중에서도 가장 따끈따끈한 패션 책입니다. 디케럴 지음 유현선 옮김의 뉴욕 스리프터입니다. 일러스트레이터이자 만화가인 디케럴은 1985년에 호주에서 태어났어요. 시드니에서 대학 졸업 후 뉴욕에 있는 파슨스 디자인 스쿨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을 공부했고 그 이후로 쭉 뉴욕에 사신 것 같습니다. 네, 디캐럴은 주로 생활툰, 패션 일러스트를 제작하시는데 여러 매체와 브랜드와 협력하신 이력이 있습니다. 독립 출판에도 관심이 많으셔서 응 아니라는 만화책 시리즈도 현재 5호까지 출간해 왔습니다. 뉴욕 스리프터 현선 씨 제안으로 내게 되었죠. 네, 제가 워크룸프레스에 처음 제안한 책이고 푸티스온이라는 남성 패션 웹진이 있는데 여기에 스타일 앤드 패션 드로잉스라는 코너에서 연재되던 디캐럴의 만화를 우연히 발견했어요. 그때 처음 봤던 에피소드가 아이비 탐방 시리즈 중에 뉴욕 편이었는데 제가 워낙 뉴욕을 좋아해서 그 그림이 딱 눈에 띄었고 되게 매력적인 뉴욕의 어퍼 웨스트 사이드랑 어퍼 이스트 사이드를 딱 분리해서 티피컬한 그 동네들의 스타일을 다룬 에피소드였어요. 네. 두 할아버지가 나오죠. 네, 그 그림 되게 귀여워가지고 자세히 보다 보니까 꽤 내용도 알차고 그림이 충분히 매력 있을 것 같아서 제안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7년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꽤 최근이죠. 연재된 분량을 묻게 되었죠. 총 149개의 에피소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뒤로도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지금도 연재 중이죠. 이 책은 디자인의 노고 그리고 비용도 되게 많이 들어간 책이에요. 일단 책 사양은 사철 누드 제본에 재킷을 씌워둔 형태인데 이 재킷은 저희가 요즘 좀 좋아하는 종이인 인스퍼 뭐였지 이름이? 인스퍼 매직 엠보를 사용한 거고요. 그다음 이렇게 누드 사철 제본을 했고 책 판형이 보시다시피 꽤 커요. 일단 만화의 글자가 되게 꽤 많이 나와서 이 작은 글자들이 충분히 보일 수 있는 크기를 확보해야 됐고 그리고 보시다 보면 낯선 용어가 꽤 많이 나와서 저희가 줄을 달았기 때문에 이 각줄을 위한 영역도 확보가 되어야 해서 판형이 이렇게 결정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작 전에 사무실에서 인쇄를 해서 이게 잘 보이나 안 보이나 이런 과정을 거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디자이너님의 노고 중 커다란 부분이 손글씨에 들어갔습니다. 본문의 모든 대사와 지문이 디캐럴의 손글씨로 되어 있어서 한국어판에서는 김영진 디자이너님께서 모두 손글씨로 옮겨주셨죠. 손글씨는 아이패드로 작업을 하셨다고. 사실 형준 실장님이 10몇 년 전에 비슷한 작업을 하신 적이 있다고 얘기해 주신 적이 있어요. 손글씨로 책에 쓴 작업을 한 적이 있다고 보여주셨는데 손글씨를 너무 잘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고 있다가 편집 과정이 일반적이지 않으셨다고 알고 있어요. 네, 번역 원고를 텍스트로 받아서 편집하고
디자이너님께 넘기면 이제 디자이너님이 손글씨로 반영을 하고 그걸 보고 제가 또 수정 표시하고 그랬죠. 그래서 수정 요청을 해도 김영진 디자이너님 보시기에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다 싶으시면 반영 안 하시고 저도 그런가 보다 하고요. 띄어쓰기 수정 같은 거 할 때 엄청 옆에서 많죠. 엄청 꽁시러내셨어요. 제목 볼까요? 원서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제목을 저희가 붙여야 했죠. 뉴욕 스리프터에서 스리프트는 중고 물건을 뒤지다라는 뜻이에요. 딱 빈티지 쇼핑에 대해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예요. 디캐럴이 풋디스온에 말했듯이 아직도 만화를 연재 중인데 공교롭게도 가장 최근 2025년 12월 5일자 에피소드의 제목도 스리프팅 팁이네요. 제가 알기로도 우여곡절이 많은 제목이에요. 내부에서 거절된 제목 후보들이 참 많은데 동희 씨가 쪽지에 제목 후보를 써오셔서 2층에 가져다 주시면 실장님이 뭐 별로다 이렇게 하는 과정이 되게 풀 주워서 많았는데 올라가고. 최종 후보 중 하나로 페니 로퍼의 순간 접착제가 있었었죠. 저자가 애용하는 아이템에 이름이 들어간 건데 약간 낯설기도 하고 이런 DIY 하는 느낌보다는 빈티지 탐색의 느낌에 방점을 두어야 할 것 같아서 뉴욕 스리프터로 정했어요. 책 제목이 정해진 뒤에는 저자 디 캐럴에게 부탁해서 표지에 사용할 제목 레터링 일러스트도 따로 받았습니다. 사실 페니로퍼의 순간 접착제는 저자 제안이어서 고민이 많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으로는 다소 투박하죠. 현순 씨 양력에 번역서가 꼭 들어갈 텐데 순간 접착제라는 그런 제목으로 들어가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뉴욕 스리프터는 신간 소개글을 인용하자면 평생 옷을 사랑해온 옷 덕후이자 늦가기 뉴요커로서 축적한 빈티지 패션을 둘러싼 지식과 경험을 담아낸 책입니다. 옷 아이템, 스타일과 관련해서 정말 끝없는 이야깃거리가 담겨 있습니다. 아이템만 보아도 코트, 셔츠, 신발 같은 주요한 아이템부터 모자, 안경, 시계 같은 액세서리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사용해본 자전거 헬멧을 브랜드별로 리뷰하는 에피소드도 나오죠. 옷의 재질과 구조에 대한 이야기도 재미있었어요. 제가 역자 후기에도 썼는데 줄무늬라고 보통 쓰지만 그 줄무늬 안에도 종류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부처 스트라이프, 어닝 스트라이프, 핀 스트라이프, 브르타뉴어 줄무늬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런 세세한 분류는 여기서 처음 봤었고 새삼 어쨌든 이걸 옮기려면 한국어 단어가 있어야 되는데 진짜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음차하는 방식으로 옮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름만 알아가도 재미가 컸는데 예컨대 재질이라고 하면 타탄, 코도반, 셰틀랜드, 트위드, 프레스코, 마드라스 등등이 있고 구조라고 하면 패치 위드 플랩, 롤, 하프라인, 타트, 웰트심, 풀라이즈 등등 정말 고유 명사의 향연인데 이런 게 독자에게는 너무 즐거운 매력 포인트일 것 같아요. 반면 번역자와 편집자에게는 괴로운 포인트지요. 저자는 스타일에 대해서도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예컨대 42쪽에 딕의 결혼식 복장 규정 가이드를 보면 결혼식에 갈 때 어떤 드레스 코드를 선택해 볼 수 있는지 살펴보는 에피소드입니다. 한국에서 결혼식 갈 때 뭔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라는 거는 단어로서 정의되어 있는 거는 없었던 없죠. 것 같은데 네. 약간 새로웠어요. 이거 자체도. 뭐 예를 들면 브루클린 포멀, 아일랜드 시크, 캘리포니아 캐주얼, 비즈니스 포멀, 칵테일 파티복 같은 게 소개됩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캐주얼에 나오는 캐나디안 턱시도라는 말이 정말 재밌었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청청 패션이죠. 빙 크로스비라는 가수이자 배우가 캐나다의 어떤 호텔에 청바지 입고 갔다가 거절당했더니 리바이스가 청청 턱시도를 선물해줘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참 귀엽습니다. 그리고 여러 에피소드에 걸쳐 있는 아이비 스타일 탐방 시리즈도 재밌었어요. 여기서는 아이비 스타일이라는 장르가 호주,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등에서 어떻게 변주되는지를 보여줘요. 예컨대 호주에서는 워크셔츠에 풋볼 반바지, 뉴욕에서는 컷어웨이 칼라 재킷에 프렌치 커프스, 일본에서는 스포츠 코트와 말든 PTB 신발 이런 식이죠. 진짜 빈티지 패션의 광활한 세계가 읽다 보면 보여요. 그냥 헌옷이 아니구나 싶습니다. 디캐럴은 선명한 색깔과 간명한 필치를 사용해서 여기서도 나오죠. 옷과 사람에 관련된 많은 시각적 디테일을 표현하는 일러스트레이터입니다. 어딜 펼치든
정말 옷이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를 굳이 하나 들면 109쪽, 101쪽에 트렌치 코트가 한 페이지 가득 그려져 있어요. 외부와 안감의 색감, 재질, 이런저런 구조 같은 게 정말 자세하게 보여요. 아마 이런 점이 맨 처음 현선 씨의 시선을 끌었겠죠? 생각보다 뉴욕이라는 점이 끌긴 했는데 연출도 다채로운데 일상 만화를 중심으로 하는데 무성 영화같이 아무 대사나 텍스트가 없는 무성 만화 에피소드도 있고 한 아이템을 밀착해서 보는 에피소드도 있어요. 스타일과 브랜드별로 아이템을 분류, 분석하는 에피소드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신간 소개글에 이렇게 썼죠. 무언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긴 시간과 높은 솜씨를 만나면 얼마만큼 감각적으로 발산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력적인 작업물이다. 그리고 워낙 시각적으로 매력적이어서 여기저기 활용을 했죠. 일러스트를. 2025년 서울국제도서전에서는 일단 뉴욕 스리프터에 나오는 전신샷들로 워크룸 프레스 부스 벽면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뉴욕 스리프터에 나오는 여러 브랜드의 태그가 있는데 그 태그들을 모아서 스티커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네, 이후에 이벤트도 기획했는데 제가 평소에 되게 팬이었던 슬로우 스테디 클럽에서 좋은 기회로 슬로우 스테디 클럽의 안국점 매장에서 뉴욕 스리프터를 테마로 전시를 했었어요. 뉴욕 스리프터에 나오는 아이템 중에 옥스퍼드 클로스 버튼 다운 52D라고도 하죠. 그다음 캐나디안 턱시도, 폴로 셔츠 등의 키워드를 몇 가지를 꼽고 그 아이템에 해당하는 슬로우 스테디 클럽의 옷과 그리고 빈티지 의류를 취급하시는 수박 빈티지의 여러 제품을 판매했었어요. 그 카테고리에 맞게. 여기서 수박 빈티지 대표님의 도움이 되게 컸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 키워드에 맞는 계보의 옷들을 되게 다양하게 가지고 계시고 잘 셀렉해 주셔서 더 풍부하게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전시 품목에 인덱스를 걸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뉴욕 스리프터에 나오는 옷의 일러스트를 사용했어요. 거기서 슬로우 스테디 클럽 디렉터님, 수박 빈티지 대표님, 그리고 저희 둘 이렇게 넷이서 북토크도 했었죠. 유튜브에서 지금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현선 씨 첫 번역서입니다. 재작년 2024년 4월에 찾아보니까 번역 계약을 했고 그해 10월에 번역 원고를 납품해 주셨어요. 6개월 걸린 셈인데 일하면서 번역 작업을 하셨을 텐데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셨는지요? 일단 원래는 주말에 몇 개씩 하자라고 했는데 주말이 될 때마다 굉장히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다가는 몇 년 걸리겠다 싶어가지고 출근해서 오늘이 가기 전에 무조건 최소 5개 또는 최소 10개씩 하자 해서 진짜 매일매일 조금씩 했던 수험생처럼. 네, 쉽지 않았어요. 번역 자체도 어려웠을 것 같은데 여러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만화라서 구어체가 정말 많습니다. 편집 과정에서도 이 입말을 살리는 데 힘을 많이 썼던 기억이 나요. 현선 씨랑도 2025년 상반기에 이에 대해 논의를 많이 했죠. 저는 생각보다 디테일이 없는 사람이라서 그냥 크게 했으면 잊어버리는 타입이라 번역이 끝나고 나서 동희 씨가 알아서 하시겠지 했는데 엄청 물어봤죠 제가. 네. 특히 저도 구어체에 대해서 모르니까 많이 맞아요. 찾아봤던 기억이 나요. 또 무엇보다 아까 말했듯이 고유명사의 향연이 펼쳐지는 책입니다. 패션 용어들이 무진장 많이 나와요. 그 때문에 현선 씨가 역주를 굉장히 많이 달아주셨습니다. 역주만 읽는데도 재미가 아주 컸어요. 네, 이거는 사실 저를 위한 거였는데 걸리는 단어들 너무 많아서 모르는 단어들 찾다 보니까 정리를 하게 되고 그게 모인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모이니까 뭐 역자의 말에도 써놨듯이 일종의 시각화된 패션 사전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쓰이기 원하기도 하고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일본에서 제 옷 보고 피쉬테일 탁하네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앞으로도 번역 작업은 할 계획이신가요? 희박하지 않을까. 그럴 것 같습니다. 스팸! 2025년 상반기에 여러모로 많은 애를 쓴 책인데 많은 분들이 좋아해 줬거든요. 2025년 중순에 나왔고 몇 개월 되지 않아서 증쇄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를 예상하지 못했어요. 저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볼륨과 가격이 꽤 됩니다. 그리고 만화 중에 미국 만화가 그렇게 인기가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패션 책이잖아요. 워크룸 프레스가 패션에 많은 관심을 쏟는 것과 그게 많은 독자의 호응을 받는 건 별개의 일이니까 그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여간 제가 보기에 다소 매니악하고 니치한 책이었는데 나름대로의 성공을 거둔 것 같습니다. 뉴욕 스리프터를 제안하고 또 번역도 직접 하신 분으로서 그리고 워크룸 프레스의 매니악과 니치 부분을 이끌고 있는 분으로서 워크룸 프레스의 앞날을 어쩌실 건지 너무 큰 질문인데요. 너무 앞으로의 포부 일단 근데 굉장한 오해가 있는데 네. 저희 디자인팀은 항상 편집팀이 되게 니치하다고 생각해요. 아 진짜요? 저희가 워크룸의 대중성을 맡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워크룸의 이상적인 지향은 대중적인 골격에 네. 피키함을 한두 방울 정도씩 꼭 하고 싶다 이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워크룸 프레스의 읽었다 치고 시리즈 오늘 책은 뉴욕 스리프터였습니다. 옷이라는 게 이렇게까지 알고 생각하고 즐길 수 있는 장르구나 하는 놀라움을 줄 수 있는 책입니다. 다음에도 읽었다 치고 다른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